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유시민이 정치 비평계에서 은퇴하겠다고 얘기를 한 이후에 어제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는 선거 전에 180석까지 가능하다고 예측했다가 실제로 180석이 나오니까 자기가 그런 말을 안 했으면 200석까지도 가능했는데 대단히 미안하다 민주당에, 특히 아슬아슬한 표차로 떨어진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논리를 대면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정치 비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퇴장을 하는 겁니다. 그가 무슨 이유를 대면서 퇴장을 하든 그가 퇴장하는 것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그가 더 이상 새치혀로 혹세무민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지 않게 돼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정치 비평 말고 다른 데 강연이라든가 또 다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혹세무민 방송 알릴레오의 유시민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돼서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시민의 죄과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유시민의 죄과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중국 후한 시대에 말기에 왕부라는 사상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왕부는 그가 이 학식이 뛰어나고 통찰력이 대단하지만 예를 들어 농민의 폭동이라든가 또는 어지러운 세상, 이런 세속이 싫어서 숨어 살면서 책만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약 30여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대표적으로 잠부론이라고, 잠수 타다 할 때 잠자, 부는 필부, 아비부,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싫어서 자신을 잠부라고 표현을 하면서 잠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인 전허, 만인 전실. 한 사람이 거짓을 퍼뜨리니 만인이 그것이 사실인 양 떠드네. 일인 전허, 만인 전실. 왕부의 말에 딱 맞는 일인이 유시민입니다. 특히 그가 1980년대에 오공 권력에 맞섰다는 어떤 운동권 출신, 민주화 투쟁, 이런 말이 붙은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30, 40, 지금의 50 세대, 당시에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춘기, 이런 젊은 세대에게 더 영향력이 있는 일종의 좌파 논객 스타로 자리 잡았었죠. 제가 두 번째 명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이 좌파의 경박한 대표사인 유시민, 김제동, 김어준, 손석희. 손석희는 JTBC 앵커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최근의 여러 가지 뺑소니 사건에다가 또는 엠번반 조주민 사건,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상 손석희는 퇴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유시민이가 정치 비평계에서 퇴장을 한다 그러고, 김제동이는 이 고액 강연료 문제, 고액 출연료 문제, KBS의 그 엉터리 방송, 이런 것들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조국 사태 때부터 침묵합니다. 눈치를 보면서. 사실상 조국 사태 때부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제동, 일종의 먹튀. 자, 김어준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계속 그 김어준의 그 교통방송,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에서 앞으로도 계속 혹세무민의 언어를 쏟아낼 사람은 지금 김어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진우도 있고, 주진우도 조용합니다. 요새 조국 사태 때부터 조용합니다. 김용민도 있고 여러 사람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대표급에서는 이제 김어준 하나 남아 있는 셈입니다. 김제동이 다시 입을 열 수도 있죠.
제가 유시민의 정치비평계 퇴장을 기념을 해서 그가 남긴 여러 가지 망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좀 골라봤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김정은이의 사망설, 김정은이의 신병 이상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특히 김정은에 대해서 어떤 망언을 했는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제가 꼽은 조국 수사가 가족 인질극이라는 거 이런 망언, 그리고 자신과 이 좌파 작가 조정래가 동아마을에서 토크쇼를 가지면서 조정래가 조국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제가 2019년에 가장 뛰어난 말, 조국은 정직하다라고 뽑았던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토크쇼를 친 것, 그 다음에 조국 자체가 가족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깊숙이 개입을 하고 조국 자체가 대표적인 이 나라의 위선과 거짓말의 상징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검찰이 조국을 수사하는 것은 조국의 부인과 아들, 딸, 가족을 인질로 삼아서 조국과 문재인을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희한한 논리를 폈던, 혹세무민의 세상을 어지럽히는 논리를 폈던 그 대표적인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제가 최근에 김정은이가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에 대해서 유시민이가 어떤 망언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이니까 그 전달에 트럼프와 김정은이의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죠. 지상 최대의 평화쇼, 사기극, 싱가포르 회담. 그 직후에 대한상공회의소 제주 포럼에서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니까 기업인들, CEO들이 많이 참여를 한 그런 강연이었죠. 김정은 위원장은 20대 후반 아버지를 잘못 만나 권력자가 됐고 지금도 어린 나이다. 그런데 큰 기업의 2, 3세 경영자 중에서, 큰 기업은 대한민국의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2, 3세 경영자, 그 포럼에 참석한, 자신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참석한 2, 3세 경영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큰 기업의 2, 3세 경영자 중에서 김정은만 한 사람이 있냐고 묻고 싶다. 향후 30년, 40년간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력을 물려받았지만 권력을 다르게 쓰려고 한다. 이런 게 혁신이다. 김정은이가 절대 권력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다르게 쓰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게 혁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못지않은 절대 권력을 그동안 세상에 끊임없이 보여준 김정은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택을 포함한 각종 숙청 시리즈를 집행을 했던 김정은이에게 혁신의 지도자,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 핵포기 평화쇼를 벌였던 김정은이에게 혁신의 지도자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약 1년 전에는 썰전에 나와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미국을 비판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핵폭탄 수천 개 갖고 있으면서 미국이 무슨 권리로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하느냐, 이제 이런 뜻이죠. 자기들은 정의로운 나라고 자기들하고 사이가 나쁘면 다 나쁜 나라입니까? 도대체 국제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인정받는 거예요? 이 IAEA, 핵 사찰에 관한 이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대량 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협정이라든가 이런 국제법, 국제정치학, 국제역학을 하나도 모르는 무지랭이 발언입니다. 왜 핵을 공식적으로 5대 핵강국,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잠정적으로 암묵적으로 이스라엘만 인정을 하고 있느냐의 국제정치학적, 역학적 논리와 구조를 모르는 무지랭이 발언입니다. 이런 사람이 좌파의 대표적인 논객이라고 자처하고 또 인정받고 또 제대로 세상 돌아가는 모르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식의 발언에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2013년 노무현 행사, 자, 김정은이가 장성택이를 처형한 직후죠. 그때 노무현 재단의 송년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은 북한에서 장성택이를 죄가 없는데 뒤집어 씌우는 거라든가 남한에서 이석기가 죄가 없는데 뒤집어 씌우는 것이 비슷하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조선중앙통신, 인민일보 노동신문을 착각한 것이죠. 이런 데서 장성택이란 사람의 소위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여론몰이 하는 것을 봐라. 뭐 사실적 근거도 뭐 아무것도 없다. 죄형 법정주의라는 문명사회의 상식이 완전 무시되고 있는 정치적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문명사회의 상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석기 의원도 제가 높이 평가하지 않지만 아로 이 혁명조직 사건 때 조중동 신문과 이 새끼 매체들인 종편들을 보라. 노동신문과 뭐가 다른가? 이런 식의 망언을 뒤로 남기고 세상에 지저분한 흔적을 남기고 정치비평가에서 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늦은 퇴장이지만 격하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